안녕하세요, 김현철입니다. 글 제목은 사회 전환과 새로운 주체 발견에 관한 단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 이 글은 전체적으로 단상들을 좀 일단 풀어 놔본 거고요. 제 생각이 지금 계속 좀 진행 중에 있는 고민하는 그런 문제들, 이 주제와 관련돼서 그런 것들에서 여기 나와 있는 이야기들이 제 생각을 이렇게 지금 현재 딱 고정되어 있고 그렇다기보다는 지금 계속 진행 중인 생각들이라는 걸 좀 우선 말씀을 드리고, 저는 이제 처음 우선 그 글 주제 제목을 받았을 때 이제 진보적 재구성이라고 이야기를 이렇게 이제 주제를 받았었는데, 그 진보적 재구성이라는 말보다는 이제 좀 사회의 전환 이렇게 표현하는 게 낫지 않느냐, 거기서부터 이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이유는 뭐냐면 결국 그 아무것도 제가 아닌 자들이라고 부르고 있는 데모스라고 불러지기도 하고, 이 사람들에게 과연 진보적 재구성이라고 하는 말이 도대체 갖는 의미가 뭘까? 그러니까 그게 과연 지금 이 체제 안으로 이미 이제 들어가 있는, 제가 생각했을 때 특히나 진보 정당들의 경우가 그러하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근데 이 체제 안으로 들어간 사람들, 그래서 지금 그것이 보수 당에 대해서거든 자유주의 정당에 대해서 그런 간에 쟁투를 하고 있는데, 그 쟁투들이 지금 아무것도 아닌 자들, 체제 밖에 버림받은 자들이라고 표현되어지는 사람들이 보는 진보이죠. 이게 실체인데, 근데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계속 진보적인 재구성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어떤 새로운 사회를 이야기하는 것이 과연 얼마나 큰 힘을 가질 수 있을까라는 문제의식 속에, 그거보다는 이제 사회의 전환이라고 하는 좀 더 폭넓게, 그래서 또 실제로 좀 더 포괄적인 그런 어떤 상황들을 생각해 볼 수 있게 하는 것이고, 또 그것을 비워놓은 상태에서 아무것도 아닌 자들, 이런 사람들에게 좀 다가가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문제의식을 반영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표현을 했고요. 근데 이제 왜 하필 또 전환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미지는, 이게 이제 혁명도 아니고 어떤 변혁도 아니고 어떤 이제 전환이냐라고 하는 것은, 이것도 이제 좀 말 자체를 하나의 좀 변화라고 그냥 표현하기에는 너무 지향성이 없고, 이게 이제 어떤 전환이라는 말 속에 지향성을 담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나 그 방향이 도대체 어떻게 될 것인지라고 하는 부분과 관련해서는 좀 열어놓자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다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그런 중에 우리가 과연 지금 살고 있는 사회가 어떤 사회이냐와 관련해서 최근에 버림받은 사람들 문제와 버림받은 체제 밖에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이제 관련해서 나오고 있는 여러 사회 현상 부분에 대해서 좀 주목을 하면서 이야기를 풀고 있는 건데, 우선 하나는 주목되는 건 현재 이제 정치 사회나 또 사회적으로 유행하고 있는 이제 복지담론 같은 것들입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 이 복지담론이라는 것이 과연 지금 체제 밖에 있는 사람들을, 그것이 사회민주주의냐 아니냐, 개량하는 논의냐 아니냐의 문제를 다 떠나서 그것이 체제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떤 재화를, 그러니까 살아나갈 수 있는 재화를 그래서 결과적으로 자기의 존엄성이나 이런 부분들을 실현시켜 나갈 수 있는 어떤 미천이 될 수 있겠느냐, 그것도 아닌 것 같다. 이 복지라고 하는 부분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복지담론이 갖고 있는 성격이라고 하는 것이 여전히 보면은 소비사회에 포획되어 있고, 그래서 결국 뭔가 제공했을 때 그것이 과연, 뒤에서 이야기를 다시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결국은 소비사회를 지탱시키게 하는, 한 소비자를 지탱시켜주는 정도의 것에 불과한 것이지, 그 사람들에게 뭔가 주어져서 체제 안에 살아갈 수 있거나 혹은 체제 안으로 진입할 수 있게 해주거나 하는 그런 것들은 아닌 것 같다라고 하는 생각을 이제 써놓은 것입니다. 또 하나는 제가 이제 굉장히 아주 지금 요새 오디션 프로그램이죠. 이제 정당마저도 공천을 슈퍼스타 K식으로 한다고 그러고 있는데, 이런 현상이 도대체 뭘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그 현상들을 보면서 굉장히 불편했는데, 특히나 불편한 현상들이 어떤 거였냐면은,
뭐 K팍스 같은 데서 이제 젊은이들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이미 그들을 심사하는 어떤 큰 주체들이 있고 그 주체들이 막 심사를 합니다. 그러면 이 친구들이 그냥 계속 자신의 음악 세계나 자신의 어떤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뭐 그것이 미숙하든 어쨌든 간에 그것을 끝까지 한번 밀고 나가는 그런 것이 있지 않고 그 프로그램에서 심사위원으로 나온 사람이 너는 뭐가 잘못했다 할 때 이제 수긍하는 것이죠. 그걸 이제 수용합니다. 그러니까 이 과정 자체가 뭐냐, 자꾸 이제 그 주체를 하나의 어떤 주체냐 굉장히 이렇게 순정적이고 그다음에 기존 체제의 질서에 수용케 하는 이런 주체의 그 어떤 재생산 메커니즘을 다 보여주고 있는 게 아니냐 오디션 프로그램이. 이제 그런 부분들 속에 근데 이 오디션 프로그램이 마치 또 어떤 의미를 갖게 되냐면 지금 예전에는 한국 사회에서 뭐 학력 자원이든 뭐 이런 걸 이제 통해 가지고 신분 상승을 하거나 뭔가 이런 모빌리티가 주어졌던 근데 지금은 이제 그런 것마저도 학력이 높아도 이제 잉여 주체가 되어버리고 이런 상황에서 그 오디션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마치 그런 기회가 주어진 듯한 것처럼 보게 하는 그런 이제 또 작동 기제가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뭐 그런 생각 속에 이제 우리 사회의 어떤 특징을 보여주는 것이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적어보았고 또 한 가지 제가 이제 그 주목하고 있는 것은 그러한 기회의 제공이라든지 또는 어떤 능력을 평가하고 뭐하고 하는 것들의 영역들이 왜 하필 예능 이런 노래라 이런 이제 예술 문화라고 할 수 뭐 이거 예술이라고 표현하기 좀 어렵습니다만 거기서 일어나느냐 그것이 그리고 또 하필 왜 방송이라고 하는 부분을 통해 가지고 일어나느냐 제가 봤을 때 이제 이런 것이 결국은 우리의 감각을 이제 변주하는 하나의 이제 메커니즘. 그러니까 결국 현재 우리 그 지배 체제의 작동의 메커니즘 속의 주체를 양산하는 주된 처소가 그런 이제 감각의 측면들로 옮겨갔다라고 하는 게 아니냐. 그러면 이제 이것이 그 감각 속에서 굉장히 변조도 쉽게 일어나고 또 실제 영향도 그 전에 어떤 문자라든지 이런 등등보다는 훨씬 더 큰 이런 이제 놓여 있는 게 아니냐 우리 사회가. 그리고 또 이제 주체가 바로 주체의 문제를 고민해야 되는 그런 조건들이 바로 우리가 놓여 있는 위치가 거기에 있다. 이런 문제의식들을 갖고 있는 것이고요. 그런 중에 이제 어쨌든 전환이 일어나야 된다고 한다면 이것은 뭐 제가 결국 다른 무엇보다 뭐 배제되고 뭐하고 쫓는데 그 중에서도 굉장히 참혹한 양상들로 나타나고 있다. 그게 특히 이제는 아주 노골적인, 그러니까 예전에는 공권력, 국가 공권력이라든지 자본의 폭력 이것도 지금 막 일어나고 있습니다.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무엇보다 제가 주목하고 싶었던 것은 이런 감각마저 변주하는 통제 사회라고 이제 뭐 들려줄 쫓아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통제 사회에서의 폭행이란 사회에 누가 하고 있느냐 그것을 결국 우리가 이제 피지배자들, 그러니까 그 사람들끼리 이루어지고 있다. 이제 이런 부분들에 좀 주목해야 되는 게 아니냐. 그러니까 이 체제가 이제 결국은 어쨌든 전환의 분명히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는 것은 맞다. 근데 그 중에서도 이제 피지배자들이 계속 뒤에서 다시 얘기하고 있습니다만은 처벌자가 돼가지고 특히 실패한 자라고 여겨지는 사람, 또 체제밖에 버림받은 자에 대해서는 이제 괄시해도 된다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만들어져 있는 게 아니냐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특히 이제 제가 뭐 최근 사회 현상들 아동노동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우리 그 사회에 뭐 그것을 주체라고 그러든 어떤 그냥 개인이라 부르든 간에 사람들이 겪고 있는 경험들 속에서 그 의미를 좀 찾아보자라고 이야기한 건데 특히 이제 지하철 안에서의 여러 나옵니다. 최근에 분당녀도 있었고 그다음에 또 그 학교 폭력도 이제 굉장히 많은데 이 문제들을 단순하게 어떤 그 에피소드를 다루는 게 아니라 이 체제가 갖고 있는 어떤 특성들을 보여주고 있는 게 아닌가 뭐 좀 그런 고민들이 필요하다는 생각에서 그 이야기를 이제 거기서부터 시작을 한 거고 또한 동시에 제가 이제 경험 속에서 겪고 있는 그래서 이제 그 경험으로부터 바탕해서 체제의 특성을 분석해 가고자 하는 이제 그런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이야기를 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처음에 이제 이 특집의 이제 코너에서도 이제 어떤 자본주의 위기의 문제가 이제 위기 속에서 과연 주체 형성의 조건들은 뭐냐라고 하는 물음이 이제 사실 있었던 건데, 우리 이번 특집 기획에
제가 이제 그걸 통해서 이제 한 말을 쉽게 풀어가 보려고 또 하는 차원도 있었고, 여기서 이제 제가 이제 그런 중에 제가 이제 계속 주목하고 있는 것은 앞서서도 뭐 지하철이라든지 어떤 사람들이 겪고 있는 경험들이라든지 이런 문제에 과연 자본주의 위기라고 하는 것이 현재 하나의 경험 안으로 포착되어질 수 있는 현상이냐. 이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회의적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지금 월스트리트에서 점령 시위라든지 이런 등등이 일어나고 있고, 이것이 그 어느 때보다도 반자본주의적인 문제의식이 확산되고 이렇게 또 볼 수 있는 것이긴 하지만, 그것이 체제 밖에 있는 사람들, 특히 버림받은 사람들, 그래서 또 월가 시위자들의 구성이나 이런 부분들, 지금은 제가 따로 팔로우를 안 해서 어떻게 변화해 가고 있는지 그 부분을 팔로우를 안 했는데, 근데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그들이 지금 반자본주의를 이야기하고 있는 건가? 그들에게 반자본주의라는 게 경험적으로 포착되어서 그것이 하나의 목표로 인식되어서 진행되고 있는 건가? 저는 그런 부분들은 좀 아니지 않는가. 그리고 그 사람들을 체제에 이제 경계를 허물어야 되는 거지만, 다시 체제의 문제를 고민하고 사회 전환의 문제를 고민하게 할 때, 과연 자본주의 위기라고 하는 문제가 과연 그런 인식에서부터 우리가 출발하는 것이 이제 맞느냐. 그러니까 이것은 자본주의가 실제 위기냐 아니냐의 문제를 차치하고, 그러니까 그 문제를 논외로 한 상태에서의 이야기인 것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봤을 때, 자본주의 위기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저는 그거에 대해서도 좀 다소 회의적입니다만, 어쨌든 중요한 것은 체제 밖의 사람들이 자본주의 위기라는 부분에 대해 경험적으로 포착하고 있느냐, 그건 아닌 것 같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결국 자본주의 위기냐는 문제보다는 인간의 위기, 그러니까 경험 속에서 느끼는 인간적인 존엄성의 이런 부분들을 계속 무시되고 갈시당하고 하는 부분들, 여기서 이제 우리의 출발점이 있는 게 아니냐, 사회전환이나 새로운 주체를 논함에 있어서라고 이제 저는 보고 있는 것이고요. 근데 이제 인간의 위기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냐? 도덕성이 상실되었다라든지, 아니면은 인간성이 파탄돼서 그런 사회와 폭행이 일어나고 있다라든지, 그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행하고 있다라든지, 이제 이런 문제보다는 사실 그 현상을 일어나게 했던 이유가 뭐냐? 그러니까 그 부분, 심층에는 사실은 결국 영역을 상실한 인간이 존재하고 있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지금 인간이 어떤 처지에 있느냐를 보았을 때는 이제 소비 행위에서만 우리가 이거 다 잘 알고 있는 문제입니다만, 이제 가짜 자유, 또 쇼퍼홀릭의 삶, 이런 상황에 있는 것이고, 또 그 소비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러면서 자꾸 명품 소비 등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점점 어떤 식으로까지 되고 있냐? 인간의 위기, 영능을 상실한, 그리고 자신이 그렇게 생각하는 이 인간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다시 영능을 있음을 인지케 해주고, 이런 어떤 그것을 이제 통틀어서 위로와 격려라고 한다면, 그마저도, 그 위로와 격려라고 하는 영역마저도 이제는 하나의 상업적이고 자본적 영역 부분들로 다 포섭되어 버린 그런 이제 상태를, 저는 이제 안철수 현상이라고 하는 것, 혹은 그것으로 상징되었던 메토라고 하는 부분들도 결국 그거 아니냐. 그러니까 왜 가까운 사람들한테 위로와 격려 혹은 같이 동지 이런 것이 아니라 이제 자꾸 스스로가 대상화되어지고, 그 다음에 뭔가 굉장히 근사하고 뭔가 굉장히 성공 신화를 갖는 어떤 저 멀리 있는 이에게만 좀 위로 격려를 받아야 하는 것처럼 만들어지는 이 현실 부분들이 결국은 우리 인간의 위기의 어떤 한 측면들을 보여주고 있는 게 아니냐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결국 성공한 사람들에게 자꾸 멘토를 이제 위로 격려를 청해 듣는 그런 현상들은 또 뭐냐라고 하는 것을 봤을 때, 저는 이게 이제 실패가 더 이상 이게 이제 죽음을 의미하는, 그래서 실패라고 하는 것의 의미가 예전에는 그 실패가 성공의 어머니라고 부르기도 하고 그랬습니다만, 이제는 이제 전혀 그렇지 못한 것이 있는 게 아니냐라는 생각들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자, 그리고 이제 오늘 토론 부분에서 좀 또 논란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런 사회와 인간의 위기 속에서 그럼 어떤 이제 새로운 주체들을 고민해야 되느냐와 관련해서 기존에 있었던 주체들,
그 주체들이 사회전환의 주체일 수 있느냐, 크게 이제 노동계급 정당 시민에 대해서 보고 있는데, 제가 여기서 갖고 있는 노동계급이라고 하는 이미지는 사실 이제 노동조합 운동에, 특히 대기업 정비직 노조의 노동조합 운동의 이미지를 많이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이 과연 될 수 있느냐, 이미 경험적으로 충분히 이제 확인되어지고 있는 것 아니냐. 그 다음에 또 그들을 새로운 조합원, 한 사람이 조합 주체가 될 때 그것이 과연 조합의 단위로서, 그러니까 그 노동조합을 하나의 주체 단위로서 해가지고 주체일 수 있겠느냐, 새로운 주체일 수 있겠느냐에 대해서 좀 회의적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이제 결국 정당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다. 지금 우리가 이미 여러 현상 속에서 경험하고 있는 것은 그렇다고 하는 것이고, 특히 최근에 시민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마구 부각되고 있고, 시민 정치 이런 이제 가능성에 대한 모습들이 뜨고 있습니다. 뭐 박원순 시장의 이제 당선이나 또 최근에 여러 SNS 등을 통해 가지고 공론을 주도하고 뭐 하는 부분과 관련해서. 근데 제가 주목하고 싶은 것은 이 시민들이 과연 체제밖의 문제를 고민하고 있고 그것을 안고 있느냐와 관련해서 좀 대단히 회의적이고, 이들의 행태가 결국은 굉장히 마치 뭔가 새로운 듯한 현상이지만 결과적으로 어떤 결정적인 행동을 하느냐, 아주 점잖게 투표하는 것으로 끝나고 만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새로운 체제, 어떤 사회의 전환이라는 것을 가져갈 수 있는 주체가 될 수 있겠느냐,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고, 특히나 제가 좀 여기에 이제 특별히 쓰고 있지 않습니다만, 제가 주목하고 있는 것은 최근에 들레즈도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말과 소통의 부패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민들이 서로 간에 또 그 체제 안에 있는 세력들과 싸우고 쟁투를 벌이는 과정에서의 말과 소통의 방식이라는 것이 저것이 온당한 거냐에 대해서 저는 별로 그다지 불편함을 느끼고 있는데, 특히 그 문제는 협상의 문제입니다. 네로 캐스팅 같은 문제입니다. 굉장히 끼리끼리 소통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SNS나 이런 걸 통해서 이미 갖고 있는 편견이나 이런 것들을 자꾸 강화함으로써 자기가 틀릴 수 있다는 여지를 남기지 않고 계속 적을 생산해내는 혹은 악을 생산해내면서 싸워가는 그 방식이 과연 어떤 우리가 새로운 주체를 고민하거나 사회전환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과연 저게 무슨 어떤 기여할 수 있겠느냐에 대해서 대단히 이제 회의적이다. 그래서 또 시민의, 제가 여기 이제 뱀의 뇌에게만 말을 거는 식의 논쟁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니까 제가 뭐 낙검수 현상 같은 것들도 그렇습니다. 근데 이 낙검수 현상의 이런 부분들도 결국 이게 굉장히 뭐 전복적인 것 같지만, 질서를 교란시키는 어떤 그런 의미를 갖는 것 같지만, 저는 결코 이것이 체제밖의 사람들에 대한 문제를 갖고 인식하고 있다고 보이지 않고요. 그냥 단지 체제 안의 시민들이 이런 힘을 갖고 있다는 것 정도만을 확인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새로운 주체는 만드는 것이 아니라 발견하는 것이다. 사실 발견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부분들도 이 글을 쓰고 이제 나중에 다시 이제 제가 프롬이나 이런 것들을 다시금 읽으면서 다시 떠올려줄 수 있었던 건데, 이제 프롬도 역시 그런 이야기를, 사랑의 기술을 얘기하면서 사실 주체라고 하는 것이 또 여기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서로 배우는 관계의 형성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미 이제 말하고 있음을 다시 찾아냈는데, 근데 지금 새로운 주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할 때 만드는 것은 좀 아니다. 그거는 이제 자꾸 어떤 하나를 누가 만들 것이냐라고 하는 문제를 계속 설정해야 되는 문제가 생기고, 그거는 이제 아니고, 또한 그 다음에 우리가 인간을 바라보는 관점과 인간에 대한 이해의 방식이 이제 인간의 위기 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것이 주체와 사회전환의 출발점이 된다고 하는 부분에서 인간에 대한 이해의 측면에 보면 결국 이미 갖고 있는 영능들, 그 영능들을 어떻게 발견해내게끔 하는 것, 그것이 이제 중요하다. 근데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겠느냐에 있어서는 제가 이제 별로 지금 풍부하게 고민이 진행되고 있지 않고 계속 찾아보고 있는 것인데요. 그게 이제 결국 서로 배우는 관계, 그래서 그람시도 이야기한 바 있었고, 대중도 잘 알고 있고 지식인도 알고 있는데 서로의 불충분함을 만나서 관계를 맺어가면서 이제 서로 더 만들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서로 주체에 대한 문제의식, 이제 그런 부분들에 조금 더 이제 주목을 해서 어떤 새로운 주체들을 고민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고,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만, 이제 문득 생각난 게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인 조르바 같은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무지랭이 같고 체제 안에 있지 않았던 그 조르바가 사실 이제 결국 나치스가
이건 이 조르바가 갖고 있는 인간의 영능들을 보여주고 있는 건데 그 사람이 이미 어떤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먹물이고 했던 그 필자와 관계를 맺어가면서 많은 이제 깨달음들이 가죠.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좀 이제 이미지로 갖고 있다고 말씀을 드린 거고 또 한 가지는 제가 이제 이 발견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개인적 체험은 어떤 거였냐면 뭐 80년대, 90년대 또 뭐 제가 그 관여해 있었던 여러 혁신운동 속에서 사실은 그다지 중요하다고 보지 않았었던 사회 속의 독서 토론회라든지 이런 이제 여러 자발적 관계 모임들을 이제 최근에 보게 되면서 만나서 보면서 계속 그런 관계다. 그러니까 서로 배우는 관계들이 만들어져 가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들 좀 그런 경험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 단위들이 왜 우리의 그 새로운 주체의 문제로 이렇게 인식되거나 사실되고 있지 않을까. 물론 제 이야기는 저는 이제 사실을 못했었던 거고 그 사색들이 이제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고 이제 학교에 있다 보니까 계속 고민하는 것은 이제 교육이라고 하는 부분들인데 이 교육이라고 하는 것을 또 그런 식에 따라서 좀 주목했던 이유는 학생들입니다. 그러니까 대학생들이 우리가 이제 전통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주체라고 생각했던 게 학생들이 어떻게 주체가 될 수 있을 것인가. 대학이라는 굉장히 중요한 교육인데 근데 최근에 보면은 점차적으로 가장 효과나 이런 부분들은 같이 뭐 나도 모른다 너도 모르고 그 다음에 같이 이제 배워가보자라고 했을 때 어떤 소통이 더욱더 진작되고 이런 부분들 그래서 그 가능성을 남겨놓고 그래서 서로 배우는 관계 부분들로 가는 것이 이제 좀 더 어떤 모색의 부분들이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것이고요. 끝으로 제가 이것을 결국은 주체의 단위를 개인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집단이 되어야 할 것인지 아니면 소위 뭐 더 끝까지 밀고 나가서 푸푸처럼 뭐 주관화만 있을 뿐 주체는 없다고 하는 방향까지 가야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직 저는 사색 중이고 고민 중인 상태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김민태입니다. 오늘 그 발표 잘 들었습니다. 사실 그 정독을 하고 왔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데 발표제를 들으면서 오히려 동시하게 잘 들었습니다. 큰 틀에서 이렇게 어떤 문제의식인지는 저도 좀 공감이 되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 약간 농담을 먼저 하면은 저야말로 체제 밖에 있는 사람인데 생활도 그러하고 의식적으로는 오히려 체제 밖에 끊임없이 어떻게 하면 나를 놓을 수 있을까 그렇게 고민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근데 여기서 대상으로 삼고 있는 이 부분이 물론 그 양적으로 보면 대중적으로 보면 그렇게 주요 대상을 어디다 포커스를 맞추고 지금 이 글을 쓰는가라고 하는 점에서는 저도 그렇게 만약에 대상을 한정시켜 놓고 또 그렇게 말하자면 성격을 규정한다면 특별히 반대할 이유는 없을 것 같아요. 전반에 흐르는 그 문제의식에 대해서. 한 가지 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방금 제가 체계 바뀌는 사람이라고 했는데 저희는 이제 진짜 체계 바뀌는데요. 우리 김 선생님으로부터도 바뀌어 있어요. 그러니까 대상이 안 돼요. 우리 같은 고민하는 사람들은 이 글에서조차 대상이 안 되고 있다. 라고 하는 점이 좀 심각하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맨 마지막 결론적으로 아직은 찾아가고 있다. 물론 그래야 된다고 생각하고 저 자신도 찾아가고 있는 거죠. 끊임없이 그런 점과 관련해서 보자면. 근데 이제 어쨌든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지난 1900년대 초부터 시작되어졌던 세계의 어떤 급격한 변화의 물결. 물론 이제 서구는 여기서도 언급되지만 68혁명 어떻게 잡아도 일정한 어떤 변화의 어떤 문제들이 분명히 있었던 건 사실이죠. 그로부터의 태동했던 여러 어떤 인식적 수준에서든 실천적 수준에서든 세계적인 많은 영향을 미쳤던 것도 사실이고 그래서 또 그 68년 진원지의 한 곳이었던 프랑스 같은 경우에 얼마 전에 그 운동으로 태동했던 주체들이 근데 이제 MPA를 또 만들어내는 이런 상황도 거꾸로 등장하고 있거든요. 물론 이제 여전히 계급이나 정당이나 이런 것들의 회의를 느끼면서 근데 이제 우리 김원재 같은 경우에 그러면 그게 68년 이후에 우리가 소위 개념적으로 얘기했을 때 뭐 신자파라든가 또는 신자파 운동 또는 뭐 신사회 운동 그런 걸 얘기하는 것 같지도 않거든요. 여기서 보면 그것조차도 좀 비판의 대상으로 좀 삼고 있는 것 같아요. 좀 발본적인 어떤 문제의식을 가지고 고민을 하고 있다. 이거는 좀 느껴지는데 어쨌든 이제 그런 운동들도 여전히 이제 존재하고 있지만
그래도 이제 아무리 짧게 잡아도 2008년 경제위기가 세계적으로 등장하면서는 그 전에 우리가 좀 이미 이제 죽은 것으로 취급했던 개그, 투쟁, 혁명 이런 것들이 다시 한번 과거 같은 똑같은 형식은 당연히 아니고 아니어야 되겠죠. 그럼 복고적인 어떤 형태로 이 사태를 바라볼 수는 없지만 그 근간에 있어서 역시 그럴 가능성은 여전히 살아있고 뿐만 아니라 그 가능성을 어떻게 제대로 되살려내는가가 제가 봐서는 문제의 핵심이라고 합니다. 저는. 근데 이제 저의 이런 문제의식하고 우리 김 선생님이 지금 제출하고 있는 문제의식하고 평행선은 아닌 것 같아요. 수렴점도 있고 접점도 있을 수 있다라고는 보여지는데 기본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조금 더 김 선생님이 한 번 더 되돌아봤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 그런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게 이제 인간의 문제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굉장히 추상적인 얘기거든요. 여기 다 우리 인간인데 엄청난 얘기죠, 사실. 그리고 그 인간의 문제는 사실 영원한 문제 아닙니까? 그 어떤 정답이 있는 게 아니고 끊임없이 인간 자체도 변화하는 거고 생물학적으로도 저는 변한다고 생각해요. 오랜 시간 동안 사실 인간이 변화해왔고 진화의 과정에 있는 거고 정치 사회적으로 어떻게 되는 거냐라고 하는 것이 총체성일 텐데 저는 그 점에서는 뭐 굳이 저는 누구의 그 말을 빌리지 않는다 하더라도 인간이 사회적 관계의 총체성 속에 놓여 있다라고 하는 점은 저는 여전히 인간을 이야기할 때 그 점을 가장 기본적인 베이스로 우리가 놓고 그 차원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어떤 그런 현상들, 아까 이제 뭐 감각도 이야기가 나왔고 영능도 이야기가 나왔고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이야기죠. 근데 사실 그런 감각이나 영능이나 이런 부분들이 그런 어떤 그 체제의 문제와 무관한 별도의 어떤 인간이라고 하는 영능과 감각이라고 하는 것이 물론 개별적으로야 뭐 존재할 수 있겠죠. 꿈속에서도 존재할 수 있고 무식무식을 넘나들기도 하는 거니까 그런 하나하나 세부적인 것까지 우리가 포착해서 할 수는 없지만 그것의 일반론을 가지고 만약에 인간이다. 사실 총체적 관계와 무관한 또는 그것과 어떤 독립된 어떤 인간을 많이 상정한다면 우리가 또다시 그 아까 이제 그 전환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좋은 말씀하셨어요. 변화라고 얘기하지 않는 거죠. 어떤 방향성이 너무 또 없을 것 같아서 전환이라고 말씀하셨다면 그럼 뭔가가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환을 하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전환시켜야 될 대상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있다라는 점에서는 이제 공감대가 있는 것 같은데 그 점에서 그 전환시켜야 될 대상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뭐 이렇게 말씀드리면 또 나중에 다른 분이 토론해지겠지만 너무 페미니스트적인 부분이 깔려 있어요. 그러니까 은연중에 굉장히 강한 이야기 하지만 제가 받는 느낌은 뭐냐면 이거 불가능한 거 아니냐. 말하자면 이런 어떤 잠정적인 어떤 그 결론을 놓고 얘기한다는 게 당연히 어렵죠. 쉽지 않죠. 근데 또 거꾸로 보면 지난 100년의 역사를 보면 이렇게 좀 큰 시대적 구별을 하면은 꼭 그런 것만 같지도 않거든요. 예컨대 그 20세기 초에 있었던 말하자면 전쟁과 혁명의 시대를 겪었고 1930년대 대공황과 45년 지금에서 2차 세계대전 그 뒤에 자본주의 한 30년 정도에 걸친 어떤 뭐 이른바 붐을 거쳐서 70년대부터 자본의 위기라고 하는 이 도도한 역사적 흐름을 보면 그냥 별로 그렇게 또 어려울 것 같지도 않아요. 그럼 큰 흐름이 있다는 거죠, 명백히. 그리고 이미 2008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단순히 자본주의 위기냐 아니냐에 대한 그 논쟁뿐만 아니라 인간의 어떤 행위가 있죠. 실제 행위. 여기서도 이제 이야기하고 있어요. 물론 그것이 정답이냐 이렇게 얘기한다면 저도 뭐 그 자체가 전부 다라고는 그러지 않지만 그 행위를 낳게 하는 강제하는 명백한 조건이 있기 때문에 그런 행위가 나오는 거다. 다만 그러한 것들이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반자본주의 또는 새로운 사회 노의 어떤 전망을 확실히 전제한 채 이렇게 하고 있지는 못하다. 근데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라고 하는 점에서 저는 여기서 말하는 이 부분하고는 조금 다른 각도에서 좀 얘기를 하고 싶다. 그런 게 있고 마지막으로 이제 주체 노동계급 또는 뭐 노동조합 정당 이런 것과 관련해서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도 현상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은 어떤 판단을 좀 하고 있어요. 그 점에 대해서. 근데 마침 이 속에서 제 이야기가 잠깐 나오던데 노동계급 이 부분 관련해서
물론 저는 그거를 뭐 후퇴하고 싶은 생각은 조금도 없습니다. 그러나 내용은 별로 차이는 안 나요. 또 얘기를 들어보면 그래서 이건 좀 더 토론이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라고 하는 건데 핵심적으로 노동자 계급 자체도 어떤 면에서는 체제 안팎에 걸쳐 있죠. 그들이 완전히 체제 내에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체제 밖에 있는 것도 아니죠. 또 거기 내부에 여러 층위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결국 노동자로 호명하는 게 맞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노동자 계급 내부의 어떤 그 층위와 여러 형태들 때문에 그렇게 하기 어려운 정말로 복잡하다는 이 부분들이 존재하지만 그거는 말하자면 그 지배의 어떤 부분에 대한 작용과 반작용 또는 정세 여하에 따라서 흩어졌다 모였다 하는 이런 과정인 거지 거꾸로 우리 김 선생님이 고정적으로 보는 거 아닌가. 저를 고정적으로 본다고 하시는데 반대인 것 같아요. 오히려 그걸 고정화시켜놓고 보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 오히려 그건 모였다 흩어졌다 하겠지만 결국 그건 노동자로 호명되는 게 맞다. 그리고 그렇게 호명하자 오히려. 저는 그렇게 좀 얘기를 드리고 싶고 노동조합과 관련해서는 이중성이 있죠. 분명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나 또 역으로 하면은 그럼 노동조합을 우리가 포기한다고 해서 뭐가 그럼 새로 뭐가 있는 것도 아니고 다만 노동조합이 갖는 그런 이중성, 한계성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여하이 어떻게 극복해내는 이런 과정으로 갈 거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사실 노동자 바깥의 노동자가 훨씬 더 중요한 건 사실이죠. 근데 그 양자의 관계를 우리 스스로가 또 너무 단절적으로 미리 만들어 놓고 하는 거는 오히려 지배계급이 원하는 방식으로 갈 가능성이 오히려 더 많다. 그래서 그걸 현상은 있지만 그걸 우리가 어떻게 결합시켜낼 거냐를 오히려 고민하는 게 맞지 않는가 싶어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당 관련해서 뭐 직무정당 얘기한 거니까 저는 뭐 이것보다 더 혹독한 비판을 하니까 이 정도는 뭐 손방망이 정도밖에 되지 않느냐. 진짜 저는 철퇴를 갖고 비판을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입장입니다. 그 이데올로기 행위 그들의 그 지도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시민도 그건 뭐 같은 특별히 다른 생각은 없고요. 마지막에 이제 형성이냐 발견이냐 이 문제와 관련된 것 같은데요. 구슬이 선말에도 깨워야 보겠네. 그러니까 형성을 꼭 너무 나쁘게만 보지 말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상호 배우자 전적으로 동의하거든요. 그리고 저는 그 대중간 활동가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결국 혁명이나 변혁은 활동가가 대중이 될 때 저는 가능하다 이렇게 봐요. 왜냐하면 대중은 늘 최전선에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뭐 할 게 없어요, 솔직히. 아까 그래서 마지막에 죽음으로 패배를 한 거 외에 뭐가 있겠어요? 그러면 활동가가 대중이 돼야 되는데 활동가는 전혀 대중이 될 자세가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저도 같은 문제의식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그것이 끊임없이 발견도 하고 당연히 또 만들고 또 재발견하고 다시 만들고 하는 이런 연속적 과정에서 주체의 문제도 우리가 발견해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좀 생각합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